오늘은. 은봉이님이 질문을 하셨고요. 흑도님의 상가 투자 접근 방식이 궁금합니다. 경매를 제외한 일반 매매도 하시는지, 신축 분양도 하시는지, 접근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난해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왜 난해하냐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좀 뭐랄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상가 투자를 했던 거는 경공매로만 매입을 했었고 일반 매매로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큰 선입견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매입을 할 때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저렴하기만 한다면 일반 매매로 접근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예전에 영달님하고 같이 프로젝트 했던 거는 신축 분양도 하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세 개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분양형 호텔, 신축 분양상가, 지주택. 요거 세 개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땅을 사놓고 상가를 신축하기도 이전에 도면으로 다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선분양을 다 하고 그 분양대금을 받은 걸로 내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상가 분양하는 게 난이도가 사실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상복합이라고 하죠. 위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있고 1, 2, 3층 상가가 있는 그런 건물인 경우에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양이 되는데 밑에 1층 상가가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오피스텔은 분양을 다 해서 완판을 하더라도 이제 밑에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구조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 단계에서 상가를 어떻게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에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할 때는 상가의 비중을 많이 넣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 수익성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금융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상가를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죠. 신축 상가는 분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화랑기 때는 시행사랑 분양 대행사가 어떻게 분양을 했는지 아세요? 분양 상가만 단일로 분양이 안 되니까 껴서 파는 거예요. 1+1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로열층의 오피스텔을 하고 이제 상가를 하나 묶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껴서 분양을 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오피스텔 자체도 분양이 쉽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마이너스 피죠. 그러다 보니 상가는 더 분양이 어렵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상가 자체를 원래 이제 경매를 배우면서 상가를 시작했기 때문에 경매 투자를 통해서 상가를 매입을 했었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투자를 했었던 거는 주목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어디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어디 달려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남들은 싸게 매입을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과연 저 사람들보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자정이 된 이후에 신건이 나올 때 무조건 못 보면 내 노력과 의지가 부족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못 버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잠자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고 뭔가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계조차도 할 수 있는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극티의 공대생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처음 만나면 장난으로 최대 특기생으로 회사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저는 문과생입니다. 경영학 전공을 했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회사를 총 15년 다니면서 물론 이제 대기업을 다녔기 때문에 유관 부서하고 같이 일을 하거나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남하고 코워크하고 같이 일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었고 제가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잘하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거나 그렇게 했었죠. 지금 이것도 그 작년 10월부터 준비를 했었던 저만의 특급 비법이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 활용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부분이 아파트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아파트를 제외한 투자를 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외에 나머지 것들도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고, 이게 지금 이름은 공모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웹사이트부터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다음 달 정도에는 1차 버전을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오픈을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베타 테스터가 되는 거죠. 초등학생이 와서도 나는 이거 원하는 건 뭐다 라고 했을 때 딱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구현하는 게 목표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요즘 역전세다 뭐다 해서 문제가 많지만은 빌라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상가주택, 상가, 공장, 토지,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오피스텔, 생수, 하여튼 우리가 다루는 모든 부동산을 전 이 테두리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경매랑 일반 매매만 지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라도 공매, 신탁 공매 포함해서 우리가 안전마진을 가지고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어떤 부동산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는 거고, 지금 초창기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 일반 매매 포함해서 남들이 보는 그런 데이터 자체를 잠 안 자고 미친 듯이 본다고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냐? 이제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남들 10시간 할 때 30분, 1시간만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매물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마련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서론이 길었는데 상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과거에는 제가 경매로만 했다고 하면 지금은 경매는 사람들한테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가 훨씬 날 수도 있습니다. 평택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 자체가 전부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이 입력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매가, 지금 이게 네이버 상가 일반 매매건이거든요. 층으로 지상층만 한번 보겠습니다. 1층하고 지하는 제외하고 한번 볼게요. 평수도 30평 이상으로 볼게요. 그리고 여기 전용 평단가가 있어요. 우리 상가 분석을 할 때 보면 총 매매가에서 전용 평수를 나누면 전용 평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럼 전용 평단가를 정렬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하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매물부터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제일 저렴한 게 뭐죠?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매물이 소사벌 지구에 있대요. 그래서 도로변 깨끗한 상태, 접근성 좋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당 365만 원이 지금 평택에 있는 30평 이상짜리의 매물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물이 지금 보증금하고 월세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 부동산 사장님이 한번 입력한 걸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이죠? 그래서 요 창이 한꺼번에 이제 뜨게 돼요. 그러면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요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저는 이제 비전동인데 평택 비전동이죠. 크게 한번 확대해서 보고요. 여기가 지금 상가가 어느 정도 있고, 여기는 상가주택 자리인 것 같고, 여기는 평택 센트럴 해링턴 플레이스네요.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매물을 보면 어때요? 지금 보면 5층 중에 4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층에 몇 호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정보는 아니죠. 로드뷰를 이렇게 찍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코너에 있는 상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1층, 2층, 3층, 4층 보면 여기 임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물건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부동산에 전화를 하면 되죠. 어떻게 전화해요? 여기 밑에 보면 부동산 전화번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몇 호죠? 하고 물어봐요. 저는 이거 매물 번호가 24131-1407인데 여기 혹시 사장님 몇 호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401호입니다. 402호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요 자료에 있는 데이터 자체는 그 주인이 직접 내놓은 자료잖아요, 이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사실상 공실로 보이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볼게요. 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상가 임장을 다닐 때 부동산에 들어가서 저기 얼마예요? 바카스 한 병 사들고 저기 얼마예요? 부동산 사장님 비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왜 맞추죠, 우리가? 그냥 여기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현알이 833-2번지에 8층 중에 7층 이 3억 5천이고 이미 2천에 160으로 세팅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전화해요. 여기 보면 기보증금 세팅이 2천에 160이니까 용자 2억 400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전화를 해서 몇 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장을 거의 저는 예전에는 한 70% 80% 정도 손품을 팔고 현장을 가보시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거의 95% 이상이 손품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시세조사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 없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생이죠 지금. 근생 매매로 하면 여기 다 나와요. 그쵸? 여기 다 나오는데 해당 물건이 어디 있어요? 잠깐만, 물건 정확히 위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요 코너에 있는 왼쪽이죠 이게. 그러면 이 코너에 있는 왼쪽이니까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 그쵸? 그럼 요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 우리 이 매물을 얼마에 나와 있어요? 평당 365만원이 제일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매물을 평택 내에서 찾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 있는 수십 개, 수백 개의 매물을 일일이 이렇게 눌러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일일이 눌러봐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체 빅데이터를 그냥 한 번에 긁어서 보고 여기 있는 것조차도 가장 저렴한 게 365만원, 이 상가가 가장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4층이 365만원인데 5층이 500만원, 1층은 좀 비싸네요. 그러면 1층 빼고 한번 볼게요. 층수를 지상층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보면 이 물건은 365에서 500만원 정도 나와 있고 옆에 물건은 600에서 900만원, 위에 있는 거는 600에서 이건 오타인 것 같아요. 600에서 한 900, 1600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65만원은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이 평당가로 보기에는. 그래서 이건 900만원, 600에서 한 1100만원대.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3층이랑 5층인데 1000만원, 1100만원대고 여기는 928만원, 여기는 한 600만원대, 여기도 밑에 한번 볼까요? 여기는 400만원대. 그나마 좀 저렴하게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65만원보다 더 저렴한 구분상가의 매물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가 실제로는 먹통 상가는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큰 상가 같은 경우는 밖에 창이 없는 먹통 상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택 내에서 넘버원으로 저렴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인베스트 툴이라고 해서 크롬 익스텐션 프로그램을 깐 겁니다. 유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면 추천인 코드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개발자가 개발을 한 겁니다. 일단 그런 거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알았으면 월세 시세를 한번 봐야겠죠. 요거 월세 시세를 한번 볼게요. 5층이 17,000원에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17,000원에서 한 48,000원 돼 있으니까 그냥 평균 한 3만원 정도 세팅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월세랑 이제 매매 평당가를 한 방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임장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앉아서 모든 거를 다 되는 거죠. 엑셀 파일로 돌아와서 일단 공실 상가를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만약에 평당 3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월세를 한번 3만원을 넣어볼까요? 여기 전용 평당이죠. 곱하기 3만원 이렇게 나오면 보증금 한 2천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손품으로 팔아본 거예요, 이거를. 그럼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죠? 12 마이너스 매가 마이너스 보증금 하면 실제 투자금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평당 3만원으로 세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수익률을 11%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일단 전용 평당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요 비슷한 지역의 월세를 우리가 3만원이든 25,000원이든 4만원이든 얼마에 세팅할 수 있는지 손품으로 팔고 현장을 가서 부동산에 확인해 봤을 때 2천에 한 130만원은 충분히 세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11%짜리 수익률 상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짜리 상가를 세팅을 해서 다시 우리가 7%로 판다고 하면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보증금 2천, 이게 전용 평당 평수가 43평이죠. 낙찰가가 매매가가 1억 6천이에요. 공 하나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3만원에 세팅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만원에 세팅되면 130만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하면 2천에 한 130 정도 세팅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절대 수익률 같은 경우 거의 한 11% 정도 세팅이 되기 때문에 1억 6천에 매입을 해서 7%로 매도를 하면 2억 4천에 팔 수 있는 그런 상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씩 전화해보고 바카스 갖다주고 뭐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훨씬 더 직관적 있게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실 상가를 매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상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볼까요?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한번 볼까요? 요거는 오타로 보여지고요. 부동산 중개사가 아마 잘못 넣은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한번 눌러볼까요? 이게 그 부동산 중개사님이 넣은 그런 데이터를 그냥 끌고 오는 거다 보니까 잘못 입력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전화해보면 이렇게 틀린 게 있는데, 보증금 300에 월세 3천이 이게 상식적인 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잘못 넣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요 3개 정도는 잘못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가 실제 매물입니다. 만약에 내가 7% 이상 정도 되는 상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를 매입을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미 세팅되어 있는 상가를 매입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상가를 매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평택 내에 있는 모든 매물이 지금 여기 평택으로만 소팅한 거거든요. 30평 이상. 몇 개인지 볼까요? 중복된 게 있습니다만 189개예요. 물론 중복이 돼 있어요. 근데 적어도 100개 정도는 매물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일일이 누르고 전화하고 이러기에는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요거 만약에 8.1%짜리 3억 5천에 2,500에 220만 원 세팅된 물건이라고 하면 혹시 괜찮은 물건인가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경매로 낙찰 받아서 수익률을 8.1% 세팅하는 게 그렇게 녹록한가요?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이 월세 자체가 만약에 적절한 월세라고 하면 괜찮은 매물입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오버평가돼 있는 그런 월세라고 하면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나가게 되면 이 2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세팅하기 어려워질 거거든요. 한번 이 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8.1% 매물을 한번 볼게요.